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 특집으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스크립트가 없어요.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좀 중구난방 얘기가 끝이 어떻게 끝날지,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얘기를 하는 건데 메모를 좀 해놓고 하긴 하지만 교사의 역할이다. 좀 무겁기도 하고 광범위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이라는 건 학교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학교가 뭐 하는 단체냐, 학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뭔가라는 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냉정하게 우리가 학교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단순하게 당연히 학교를 가야지 생각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목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직업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requirement죠. 요건이, 자격 요건이 최소한 고등학교에 나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 대부분의 이제 사무직 일을 하려면 전문직 이제 에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한 그 학교를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서요. 직업을. 그러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 대학교를 제외하고요. 초중 고등학교를 봤을 때 그러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라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학생들한테 등수 매기는 거예요. 전국 등수. 1등이 누구고 꼴찌가 누구고를 매겨주는 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서비스를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성적 매겨주고, 그게 다예요. 그걸 이제 12번을 반복하고 나면 고등학교 끝나는 거죠. 그리고 12번 반복한 결과를 가지고 수능이라는 시험을 한번 치고 나서 내신 성적과 종합해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직업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서비스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면 학생들 등급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주 관심사나 학교 행정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올바르게 성장할까에 관심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상관없어요. 학교라는 시스템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소위 이제 in demand, 그 수요가 높은 학교들은 또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원하는 학교의 수는 정원은 정해져 있고 그 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대학교 관계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매겨줘야 된다는 거죠. 성적을. 그래야지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제 선별을 할 테니까.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봤을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신 성적하고 수능 준비. 그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능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생산하는 거죠. 문제를 생산해서 학생들이 일제히 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를 이제 대학교한테 주는 거죠. 야, 너는 몇 등이고 너는 몇 등이니까 너네 대학교에서 알아서 골라 가져가라, 애들. 원래 애들 골라가라. 그게 학교 시스템이에요. 대학교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했다, 선생님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난 학교 못 다니겠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 보면 내가 이 과목을 잘하게 된 이유는 저 선생님 때문이야, 내가 이 과목을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저 선생님 때문이야, 중학교 몇 학년 때 저 선생님이 내 영어를 망쳐놨어.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든 그 과목을 낙제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선생님 목적은 등급을 매기는, 순서, 한우 등급 매기듯이, 너는 우량 한우야, 너는 몇 등급 한우야, 그거 도장 찍어주듯이 학생 이마에다 도장 쾅쾅 찍어주는 게 자기들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비하했나요? 선생님들한테.
좀 현실적인 얘기니까 선생님의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제가 좀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한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에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왜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냐는 것은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학교라는 그 단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 이제 존립의 목적 자체는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의 뭐 관리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기만 합니까? 행정 업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행정 업무에 각 위에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문서 작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일일이 돌보기 힘들어요. 학생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네. 그러면 이런 그 학생들에게, 전국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게 교사의 목적이라면, 그럼 그게 이제 학교의 서비스라면 그 안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은 뭔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성적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학생이 어떤 성적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티칭도 아니고요. 학생 개개인의 문제 해결, 고민 해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데이터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개개인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좀 너무 심플해지나요? 교사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는 학교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학교라는 그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학생들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국가는 그걸 최종 종합해서 한 번에 끝내죠. 12년의 공부 과정을 모든 걸 수능으로 한 방에 딱 끝내버리는 깔끔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대학교는 그 서비스를, 제공된 데이터 서비스죠. 개인 데이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죠? 그 시스템 안에서 교사들의 역할이란 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역할이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좀 문제가 깨끗해지지 않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스승의 날 특집인데 그래도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좀 얘기가 너무 우울해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 역할을 한번 다시 보고 싶은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의 역할을 얘기하려면 학교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교사 역할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큰 주제니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교사 역할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교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강의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라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24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시간 동안 다 티칭에 쓰거나 아니면 수업 준비에 쓰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선생님한테 고퀄리티의 이제 강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교사들마다 티칭에 대한 경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같은 과목이지만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운이죠. 학생들에서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있는데, 중학교 때 저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국어를 가르쳐서 여사 선생님, 성함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분이 한 달 동안 교과서 진도를 안 나가고 국어 문법만 저희한테 지도하셨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좀 충돌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 진도를 안 나간다고 중간고사 쳐야 되는데, 근데 그분 때문에 제 국어 실력이 굉장히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이제 국어 문법이라는 대본을, 국어 문법에 대해서 개념을 한 달 동안 잡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편했어요. 국어 수업이. 특히 국어 문법 수업이 굉장히 편했는데, 그런 선생님을 모든 학생이 다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벌써 하고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하고 있고 EBS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 중에 강의라는 부분을 빼자는 겁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그 몇 시간 동안 마이크 안 대고 생목소리로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쉽죠. 왜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마이크 없이 노래방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 찢어집니다. 한 시간 하고 나면 목 찢어져요. 노래 못합니다. 생목소리는 노래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도 없이 교실에서 생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강의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강의도 해야 되죠. 강의 끝나려면은 뭐 시험 문제도 만들어야 되죠. 시험 문제 출제도 해야 되지. 채점도 해야 되지. 게다가 생활 기록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 개인 애들은 기록도 남겨야 되죠. 보고서 남겨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선생님의 그 업무로부터 강의를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의는 EBS 강의로 충분하고요. EBS 강의를 수업 시간에 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내내 강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 개념, 그 시간에 필요한 강의 부분 한 10분, 15분 틀어주고 학생들 분위기를 보면서 이게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페이스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 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선생님들이 출제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거 왜 선생님들이 왜 냅니까? 저는 출판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선생님한테 전가시켰다고 저는 보여요. 뭐 국정교과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검증교과서 시스템이잖아요. 12개, 13개 정도 이제 그 국가 인증을 받은 출판사들이 교재를 학교에다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내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뭐 중간고사 한 세트, 기말고사 한 세트 이렇게 내면 문제가 당연히 유출되겠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문제 은행을 만들어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거 문제들을 그 학교에서 출판사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 교재를 쓰는 모든 학교가 동시에 온라인에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평해져요. 네, 객관성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채점이나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업무로부터 선생님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불필요한 교사들 업무 중에 가장 큰 거는 강의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만드는 거예요. 채점하는 거. 그거 왜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강의에서도 빠지게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출제, 채점에서 빠지게 되면 그럼 선생님이 뭘 해야 되느냐? 코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눈빛을 대충 보면 좀 제가 알아듣고 있구나, 못 알아듣고 있구나를 알긴 하지만 강의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디오를 틀어놓고 EBS 강의를 틀어놓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으면 그러면 더 학생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졸린 학생들 뒤에 가서 어깨도 한번 만져주고 강의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이거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면 그 학생 체크해 놨다가 다음에 따로 불러서 다른 강의를 또 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제를 옆에 가서 다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강의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왜 EBS 강의는 개인적인 그 학생들과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잘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페이스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예, 똑똑한 학생들은 지루할 거고 조금 이제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은 그래도 너무 어려울 거고 너무 빠를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적당히 중간에 포즈를 주든지 중간에 좀 빨리 넘긴다든지 페이스를 조절해 줍니다. 그게 코치가 할 역할이죠.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다 강의 개념 설명 듣고 나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불필요한 건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개념 설명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또 왜 합니까? 강의 또 틀면 되죠. 동영상 강의.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더라, 잘하더라를 판단하고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강의하면서 목 아픈 거 아꼈잖아요. 에너지를 아꼈지 않습니까? 그 아낀 에너지를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그 코칭을 해준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선생님들도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난이도도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평균 점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또 뭐 어려운 문제 한두 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출판사에다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너네가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너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들어라. 그리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그 출마사 교재를 쓰고 있는 동일한 학교에서 동시에 시험을 보면 됩니다. 날짜 정해놓고 온라인에 들어와서 시험 봐. 그러면 됩니다. 예. 왜 그러면 되지? 또 뭐 학교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이도 조정이라는 문제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출판사 책임이야.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들 간에 뭐 누구는 너무 저 학교는 점수를 너무 잘 준다, 못 준다 그런 얘기도 없어질 거고요. 그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는 학생들 이렇게 1대1 관리, 예.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생기시겠죠. 네. 그리고 뭐랄까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 선생님 강의를 너무 못해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배운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뭐 교육학 이런 거 듣긴 하지만 교육학에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듣긴 하지만 뭐 교생 실습도 하기도 하지만 뭐 5년 10년 경력 있는 분들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현장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똑같이 기대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너무 이제 강의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행정이라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은 거죠. 솔직히 교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강의라는 부분에서만 탈출을 시켜드려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선생님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 예. 그런 거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앞에 막 학생들 다 퍼져 있어. 자고 있어. 학원에서 다 배웠거든요. 특히 뭐 그 저학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 배우는데 그때 알파벳 배울 때 알파벳 그때 배운 애들 드물지 않습니까? 다 학원 다니면서 알파벳 다 배웠고 간단한 인사 영어로 다 할 줄 알고 자기 이름 영어로 다 쓸 줄 아는데 학교에 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또 선생님한테 강의를 잘해야 된다. 강의를 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반에 뭐 그 흔히 얘기하는 잠자는 애들 이해 못해서 엎어져 잠자는 애들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몇 명은 똘망똘망 눈 뜨고 있는데 걔네들 그 똘망똘망 눈 뜨고 있는 애들이 성적이 이해도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을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학생들 개개인을 다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건 좀 기대치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치를 낮추는 대신 그런 기대는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제도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랄까 그 바람직한 인간상? 예, 그럼 너무 크나요? 너무 거창하나요? 이런 걸 기대하는 분도 계세요. 그 교사들한테 학생이 올바르게 태도가 특히 태도 면에서 뭐랄까 어떤 몰딩인 거죠. 몰딩. 그걸 formative stage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형성되는 기간에 특히 있으니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인격이 그 학교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학교 기관을 통해서 완성이 되길 바라는데 굉장히 힘든 주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라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가치관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두 가지 상충된 가치관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게 괜찮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안 된다 그래. 선생님은 된다 그러는데 부모님은 안 된다 그래. 가치관의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기대하기보다는 공통된 규율이라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뭐라죠? 바람직한 행동들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훈련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각하지 않는다가 단순히 학교 시간이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그 몇 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된다는 약속에 늦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 사회에서 약속에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미안한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고객사하고 미팅을 하는데 늦었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야? 사업 접자는 얘기야?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지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나요? 늦을 수도 있어. 몸이 아프니까 늦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뭐 체벌의 문제, 뭐 그다음에 선생님이 욕설을 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저는 그 학교라는 단체에서 배워야 되는 건 선생님으로부터의, 개인으로부터의 뭔가 가르침, 그 다음에 뭐 훈계라든지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나가야 되는 에티켓에 대해서 학교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12년간이라는 학교를 꾸준히 다님으로 해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실을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개인이 해야 되는 그 약속들, 뭐 숙제라든지, 그다음에 늦지 않는 것들, 수업이 늦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에티켓들을 몸으로 체화하는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공평하게 룰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체벌이 가해지고 어떠한 페널티가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걸 명시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불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내가 이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공공단체인 것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학교라는 단체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는 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칙들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뭐 체벌할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너는 늦었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어. 뭐 10분 이상 늦으면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학생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 너는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다렸다가 다음 수업을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너는 그 수업을 듣지 않은 거야. 그리고 수업을 몇 번 듣지 않았을 때는 그 과목에 대해서 네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아무리 잘 쳐도 페널티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규칙이 명시화된다고 보고요. 선생님은 그 명시화된 규칙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과 그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 그 다음에 그 선생님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문제점들, 예를 들어 뭐 체벌이라든지 그 격한 용어들, 욕설들을 쓰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서비스들, 그리고 학교라는 단체에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운지를 따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스승의 날 특집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20분이 좀 넘어가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강의와 행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 중에 이제 큰 부분들은 그 사회에서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를 제공하는 단체, 기업들이죠. 기업에서 이제 문제를 제공하는 문제 제공, 채점, 난이도 조절이라는 얘기를 그런 책임들 자기들이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라는 부분에서 제 생각은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야지 학생 개개인들을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그런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라 그런 공통된 이제 그 약속, 사회에서 요구하는 약속들을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약속들을 요구하게 되는지, 내가 사회인이 됐을 때, 직업인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에티켓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몸으로 체화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저는 학교이어야 한다고 봐요. 예. 그 두 가지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어 고민해 봅시다. 영어라기보다는 그냥 교육 일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얘기였는데, 다음번에는 뭐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가진 생각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